네, 대선 이후에 처음 모십니다.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고요. 지금은 정의당 대표로 돌아오신 권영국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선 이후에. 예, 주로 이제 대선 평가가 한 달 정도 예. 지역을 돌면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뭐 포경, 예. 또 그때 태안화력 발전소 예. 사망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노조법 2, 3조 예, 개정 예. 문제도 있었고, 예. 현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주 노동자 그때 나주에서 그 벽돌 예. 지게차에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예, 예. 거기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예. 그때도 이제 이주 노동 단체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안이 발생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제 현안에 계속 좀 개입을 하려고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거리의 변호사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셨군요. 예, 그렇죠. 뭐 그건 또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네.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그 최근에 이재명 정부 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시에는 후보로 함께 경쟁을 하셨고, 네. 상당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응원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질책도 하시고, 네. 그리고 사실 대선 과정에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설전이었는데요. 여하튼 일단 이재명 정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이제 원래 성격? 네. 성남시장 때부터 이제 쭉 보면 굉장히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 네. 일을 진행을 시켰던 게 예.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도 여전히 이제 발휘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예. 산재 문제를 이제 건절하겠다. 예. 이번에 이제 산재 그 건절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바로 찾아간 게 이제 SPC 그렇습니다. 삼립 예. 시약 공장을 찾아갔잖아요. 예. 되게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서 1시간 이상을 네. 그 산재 문제를 가지고 맞습니다. 모든 부처에 대해서 예. 그 준비를 하도록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뭔가 예.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네. 일단 뭐 추진력에 있어서는 예. 예, 상당히 예, 칭찬할 만하더라고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로 보면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네네. 예, 팍팍 주세요. 네네. 일단 뭐 그 산재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예. 하여튼 9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90점. 아, 네네. 90점. 많이 주신 건가요? 많이 드린 건가?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예.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해결. 그렇죠.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또 이걸 제도로 어떤 식으로 정말로 개선을 하고 네. 또 이걸 철저하게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초기에 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초기에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죠. 인국공 사태가 터지면서 물론 이제 그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실제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 사회의 그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 능력주의라는 게 오로지 시험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이제 실패를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행해 갈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과제는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주면 예. 예, 그래서 교만해집니까? 예. 아니요, 이제 뒤에 우리가 예. 잘 그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제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예.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옆에서
물론 협력할 건 대단히 협력해야 되고 네. 또 한편에서는 견제해야 될 것은 또 제대로 견제를 해야죠. 예. 네네. 그 SPC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회사 차원에서 8시간만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12시간 맞교대 하던 거를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이제 김영훈 장관한테 직을 걸겠습니다 하니까 직을 거세요. 그래야죠.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다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네네. 라이브로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국무회의가 라이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정의당이 연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주체로서 정치 주체로서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예, 그 국무회의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논평 성명을 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적어도 그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산재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정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이제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네. 기대하겠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성명을 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포스코 ENC나 이제 SPC 같은 경우에는 피 묻은 빵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잘 사 먹지도 않았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만약에 이런 거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 주가 폭락. 네.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없도록.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상당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SPC는 사실 제가 이제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 대표를 지금도 사실은 그 시기 있는데 그때 SPL 2022년도에 SPL 그 평택 공장에서 그 소스 교반기에 23세의 여성 노동조가 뛰어서 숨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이제 새벽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SPC가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초과 시간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2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났고 그때 이제 불매 운동이 굉장히 막 엄청나게 퍼져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과도 하고 1,000억을 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 그 고용 구조, 즉 장시간 야간 노동에 그때도 우리가 요구했던 게 장시간 노동 시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간 노동을 없애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SPC가 정말로 이제 생산량을 좀 줄이고 노동이나 안전 중심의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믿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군요. SPC가 그동안 계속 반복된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세게 나오니까 일단 주춤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요행만 바라고 대충 땜빵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정의당이 이제 세게 감시하면서 당신들 이거 똑바로 해라라고 요구하고 이런 걸 현장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실 앞에서 약탈 경제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 규탄 및 자주적 외교권 촉구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통상과 관련된 관세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이제 순방했다, 뭐 이제 그 우리가 최악은 면했다, 뭐 하여튼 방어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저희들 입장에서 참담했던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세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15%.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불평등도 이런 불평등이 이게 없네. 무슨
그 서로 상호 호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대통령 붙여줘야 되나? 너무 화가 나서. 트럼프라고 해도 되죠. 예, 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했었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12.5%로 해야 되는데 왜 15%냐? 이거 우리가 더 내는 거다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용범 실장이 나도 12.5%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상무부랑 협상하면서 왜 12.5%지 왜 15%냐. 네. 우리도 동의한다. 그 상무부 사람도 미국 상무부 사람 맞다. 그러나 대통령은 15%다. 여기서 대통령은 트럼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페북에도 그런 이제 그 발언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이 조폭 또는 깡패가 그 이제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내 돈 그 주머니 채워야 되니까 너 돈 내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연대해서 트럼프하고 맞짱을 떠야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건데 예. 이번에 이제 사실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도 예.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였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예. 이제 당당하게 임하라. 예. 우리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당당하게 임하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 대통령도 그 협상단한테 그걸 주문했다는 거예요. 국익 우선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라. 저희들 기자회견 하니까 네. 그 문구를 그대로 받아서 쓰셨나? 워낙 댓글까지 읽는 분이라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편에서는 저렇게 그 일방적이고 패권적이고 마치 예전에 이제 중세 봉건 시대 때 제후국이 주변에 있는 그 영주들한테 삥 뜯는 거죠. 조공 받쳐. 그렇죠. 조공 받쳐. 이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연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옛날에 인터내셔널 노래 부르면서 노동자들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했던 것처럼 전 세계 그래서 저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좀 같이 연대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각국의 형편과 사정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또 막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또 막 이렇게 그러나 적어도 이제 물론 그걸 아주 직접적인 합법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세계의 이런 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무역 질서에 대해서 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예. 같이 좀 고민하고 예. 머리를 맞대자 예. 이런 제안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제가 이제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또 막 자유무역 질서, WTO 가트 체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가 다시 또 이게 바뀌었어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참 이게 국제 질서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고 해야 됩니까? 99.7% 이미 미국 시장 개방되어 있고 0.3% 10개 품목에 한해서 그냥 지킨 겁니다. 예, 근데 요것도 뺏어가려고 했어요. USTR이. 예. 그리고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개방되는 이제 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FTA 협약에 의해서도. 근데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더 이상 개방되면 농촌은 농업은 붕괴된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던 거고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막아냈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체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여전히 이제 이게 좀 모호하게 남아 있어서 이걸 좀 단계를 줄여달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검역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게 결국 개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MO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역시 이제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예. 아직 분명하게 지금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하면 우리 이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농업에서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 말씀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상팀에서도 상당히 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뭐 그 뭡니까? 뭐 미국산 소고기 2007년 때 2008년. 예, 2008년 때 그때 그 우리 명박산성하고 네네, 촛불. 여중생들이 촛불 시위하고 네, 촛불 시위. 그거를 막 다 만들어서 가져가서 보여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무관이 준비했다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말단 나오는데, 사무관, 네네. 예, 신입 사무관이 예, 예. 최근에 그 입사이라고 하나요? 공무원들은 뭐라고 뭐 표현합니까? 하여튼 신입 공무원 입직? 입직. 예, 네네. 입직한 공무원이 네. 그 말단 공무원이 그거를 다 준비해 갖고 가서 이제 했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예. 국민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만 큰지 이 문제가 됐을 때 미국에 대한 그 정서가 얼마나 이게 악화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한 거였는데 예. 현재보다도 과거를 불러왔다는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그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우리 그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네. 얼마나 이제 저항을 불러 있는지 그때 100만이 모였어요, 광화문에. 맞습니다. 예. 100만의 시민들이 미국산 소고기 개방하면은 우리 안 먹는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PD 수첩을 공격하고 PD 수첩을 만든 그 PD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위협을 보도한 PD 수첩 팀을 아주 그냥 막 그때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예, 이명박 이렇게 난리를 쳤지만 우리 국민은 100만이 나온 거예요. 광화문에. 안 먹어.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를 협상팀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이 맞죠. 예. 만약에 저때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 분개해서 저렇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미국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근데 그게요 예전에는 저희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공무원 경찰과 일반 시민은 상당한 간극과 괴리감이 있었는데 요새는 경찰도 뭐 공무원도 뭐 군인도 이런 사람들도 전부 시민이에요. 제복 입은 시민. 그래서 상당한 연대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이번 내란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잘못된 그 권력자의 이러한 통치 행위가 우리 국민 전체를 또는 민주주의를 붕괴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이제 각성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무언의 연대, 무언의 집단지성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너무 큰 거예요. 큰일 났어요. 3,500억 불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에너지 구입 비용 수입한다는 거 빼고라도 485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거의 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2% 정도 된대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직접 투자는 거의 없을 거고 이를테면은 뭐 대출이나 아니면은 또 보증, 지급 보증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미 기투자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막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없을 거다라고 어제 설명은 했는데요. 믿기 어려우십니까? 네, 저는 언제든지 또 콜 해가지고 투자를 하라라고 막 강요할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직 난관들이 많이 있죠. 트럼프의 네. 강압에 어떻게 자주적으로 네. 견디면서 협상을 국익에 맞게 해나갈 거냐.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국제적인 연대가 그래서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지금 뭐 새 정부에서 노동, 산재 이런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신데 네. 예. 기업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이튿날 바로 기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배임죄를 완화한다.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아마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딜레마. 예,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하죠. 네. 근데 그 후보 시절 네. 아니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미 이제 중도 보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 네. 이걸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기업을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한 달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이제 규제 완화책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규제 완화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기업의 독점의 문제라든가 불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네. 결국 풀어줄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재벌 총수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이제 세심하게 점검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이번 그 노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 누구든지 그러한 이제 뭐 하청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에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예.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 네, 네. 예. 그리고 그 파업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나라 외에는 예.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후진적인 노조법이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국제 기준에 그나마 조금 접근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 노조법 2, 3조에 네. 이것도 사실은 국제 노동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뭔가 그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경제계에는 공격을 하는데 이걸 마치 이걸 뭐 절충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기본적인 권리.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는 보장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기준에 맞추도록 네. 조금 이제 진전시킨 건데 이걸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제 당근을 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네. 정책이죠. 네.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은 뭐 관세 협상 타결됐으니까 보도가 좀 많지 않던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한경협이죠. 옛날에는 전경련 네. 이 이슈를 받아가지고 유럽 상공회의소도 다 철수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상의가 그거 경총이 아니라 한경협이 요구해서 한 거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한 미 상공회의소도 다 떠난다고 한다. 뭐 유럽 기업, 미국 기업 노란봉투법 때문에 다 떠나면 이거 나라 어떻게 할 거냐. 외국 기업이 전부 철수한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한EU, 네. 한유럽 FTA 할 때 그 노동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노동권 조항이. 네. 거기에 ILO의 네. 그 기준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협약을 가입하고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하고 FTA 할 때도 노동권 그 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네. 그 유럽 연합에서는
우리나라 그 노조법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 조항이 있는데 지금 명칭을 까먹었는데 네네. 그 전문가 패널로 넘기기도 하고 해서 네.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럽 연합에서는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노동권을 지키지 않으면 네. 이 그 경쟁에 있어 가지고 유럽 연합이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노동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기준 국제 노동 기준을 지켜라. 이걸 가지고 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기본 협약에 87호, 뭐 98호 네. 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던 유럽에서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조법 2, 3조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가입한 그 ILO 87호 그리고 이제 98호 조약에 네. 조금 맞추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그 뭐 경제단체들이 뒤에 조정해가지고 그 뭐 주 유럽 네. 뭐 상공회의소에서 그걸 대행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 네, 예. 부적절하죠. 예. 정말로 잘못됐죠. 알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벌써 몇 말씀 나누지도 못했는데 30분이 그렇군요. 너무 금방 가버려가지고 아쉬운데요. 그 뭐 종종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너무 그때 심각한 발언이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그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한번 대선 기간 중에 여기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예. 비슷한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제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이제 언어 승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저런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한다? 저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었죠. 네. 네. 굉장히 불손한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가지게 됐던 일종의 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진보 진영 안에서의 십자가 밟기를 요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하면 되는데 네네. 그거를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후보였던 권영국 후보의 입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문제를 비판해라. 저는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저를 통해서 다른 후보를 그렇죠. 공격하도록 만드는 맞습니다. 이런 이제 방식을 쓴 건데 예. 정말 야비한 방식이죠. 그렇죠. 정말 네네. 야비한 방식인 네네.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후보가 지금 2차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공천 개입. 예, 네네. 관련해서 지금 그 공범 피의자 자격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 안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60만 넘었죠. 60만. 국회 동의청은 60 제가 와. 알기로 62만인가 3만? 62만 명의 시민들이 이준석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동의청원을 네네네.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되잖아요. 근데 6대6 동수로 만들었더라고요. 민주당 6, 국민의힘 6하고 나머지 정당은 포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소수 정당에 네. 의원을 한 명 넣어주잖아요. 네, 같이 예. 포함시켰죠. 정의당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포함됐던 적이 예. 있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상 이제 두 정당의 6대6이면 네.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그 의원 등뿐만 아니라 한남동 앞에 갔던 그 45명의 국민의힘 그 내란 선동 또는 동조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도 이거 결정 못 하죠. 6대6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윤리위에 제소돼서 예. 제대로 이제 그 제명된 의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료 의식이 상당히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이건 예. 제도를 뭔가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런 식이면 지금 사실은 국회 안에서 윤리특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했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조국혁신당도 배제됐죠. 진보당도 배제됐죠. 이분들도 야당이거든요. 물론 성향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로는 야당 맞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그래서 이제 윤리특위의 소수 정당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네. 또 이제 이 윤리위로 제소된 분이 또 있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있고 강선 후보자도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두 당이 그냥 서로 이제 입실험, 말실험 하고 끝내는 거다. 결국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 국민들이 60년만이나 저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그럼 국회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국회에 대한 또 불신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매우 당혹스러운 결정이다 싶고 국회 윤리특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잠시 후에 신장식 의원 오니까요. 그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조만간 저희도 거리에서 한번 뵐까요? 좋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실 때 같이 가겠습니다. 노동 현장. 어떤 대안까지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